안녕하세요. 김광삼 찐쿠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 벚꽃 피는 이 봄의 계절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내에서 제 유튜브를 영상하고 계십니까? 최근에요.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었죠. 이제 보이스피싱이 워낙 진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대응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여러 번 이렇게 걸쳐서 방송하는 이유는 이 단계별로 계속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연로하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또 더군다나 20대, 30대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서 딸이 아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지금 5천만 원 빨리 입금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이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해요. 근데 진짜 딸의 목소리로 들려요. 아빠, 나 전화할 수 없어. 내 계좌로 빨리 5천만 원 빌려줘.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 하면서 딱 끊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딸의 목소리단 말이에요. 누가 흉내낼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학 교수가 30년간, 이게 딸이 30살이에요. 30년간 외동딸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5천만 원 보내라고, 다급하게.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목소리는 같은데, 그래서 딸 전화로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딸이, 아빠 나 그런 적 없어. 보이스피싱인가 봐. 이렇게 답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였냐면, 아버지에게 전달될 목소리는 바로 AI, 인공지능이 딸의 목소리를 이제 흉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렇잖아요. 과거 보이스피싱은 이거 중앙지검입니다. 이거 세무서에 국세청이에요.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마치 그 직원처럼 흉내내고 해서 이제 사칭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실제 목소리는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AI로 합성해갖고 이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딥 보이스라고 합니다. 딥. 얼굴 같은 걸 할지 외형을 갖다가 조작했을 때는 딥 페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딥 보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목소리를, 이제 딸이었다면 이제 딸 목소리를 콜센터랄지 그런 걸 통해서 딸 목소리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해서 이 목소리를 가지고 딸과 유사하게 억양도 그렇고 사투리도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많이 발달되어 있다. 향후에 더 발달해서 진짜 같을 거야. 물론 이 목소리 한 30초 정도도 안 된 그런 목소리만 AI가 딱 캐치를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패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신문이 딥보이스 앱에다가 목소리 녹음 파일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초도 안 돼가지고, 엄마 핸드폰이 고장나서 그런데 100만 원 입금해 줘. 이걸 문장으로 딱 입력을 하니까 그 목소리가 문장으로 했던 목소리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로. 글로 했는데. 이처럼 목소리 녹음 파일만 있으면 쉽게나 AI로 그럴듯하게 목소리로 범죄에 이제 악용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많이 찍잖아요. 유튜브만 해도 수백 시간의 분량이 있단 말이야. 또 방송에는 제가 한 13년 방송을 했으니까 수만 시간이 있겠죠. 그럼 제 목소리를 이걸 전부 다 AI에게 이제 입력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AI는 제 목소리 패턴, 억양 이런 것들, 제가 말한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습득을 해가지고 저와 똑같은 목소리도 내고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의 어떤 단어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사기칠 수 있는 거죠. 나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어디 투자할 때가 있다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구실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기 피해자를 이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보이스팅 피해 금액이 그 지난해가 8,545억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도 한 91%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AI 기술로 추적되는 것이 이제 목소리뿐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이제 사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을 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도 만들고 또 사진으로도 만들어서 이걸 딥페이크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생체 인증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같은 데 보면 이제 얼굴, 안면 인식, 아니면 홍채 이런 걸로 사실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금융거래하고 다 그러는데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되면 저의 카톡에 있는 사진들이랄지 방송에 나온 그런 거 가지고 저와 똑같이 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체 인식에서 이제 돈을 빼가고 그런 시대가 이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실질적으로 뭐 이게 사실은 최근만 일어난 게 아니고 2021년도에 10월에 그 아랍에미리트 한 은행이요 평소 거래하던 대기업 임원의 목소리를 흉내낸 그런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우리 돈으로 425억 원을 송금한 적이 있어요. 사기를 당한 거고요. 또 지난해 3월에는 캐나다에서 가짜 아들 목소리를 내가지고 2천만 원을 또 송금하게 해서 이 돈을 다 편취해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AI를 이용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훨씬 더 진흥화될 것이고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당하기는 굉장히 쉽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이걸 예방할지 이 방법이 뭐냐? 이것은 뭐 몇 가지 제가 방법을 제시할 텐데 이게 사실은 효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화가 오면요, 첫 번째는 이상한 점이 없는지 주의 깊게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AI가 아무리 뭐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낸다 하더라도 어딘가는 이제 어색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외국어 발음이랄지 우리가 쓴 는, 은, 뭐 그런 조사 등에서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멈춘다랄지 로봇과 같은 말투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들어보라. 그래서 이게 진짜 목소리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AI는 발달해서 질문 던지면 또 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고 학교나 직장 또 어렸을 때 살았던 거, 그리고 딸이 전화 왔으면 야 네가 저 뭐지 우리가 어디서 살았었지? 뭐 그러지. 너 초등학교가 어디였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만 알 수 있는, 물론 AI가 학습을 해서 뭐 초등학교 어디 나오고 이제 그런까지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이제 버벅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AI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가족끼리 이제 암호를 만드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추억을 토대로 해서랄지 그런 것을 상호 가족끼리 어떤 암호를 만드는 것들.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에 나오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AI가 다 학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좀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녹음을 해야 하는 그러한 뭐 음성 챌린지랄지 퀴즈 이런 데 참여하게 되면 이제 내 목소리가 도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민번호일지 뭐 아이디 비밀번호가 도난당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목소리도 이제 도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도난당하고 그 목소리를 가지고 보이스피싱에서 사기를 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보안 그런 것도 목소리를 많이 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뭐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율주행할 때 뭐 어디로 안내해줘 그러면 걔가 알아듣고 하듯이 그 대부분의 어떤 보안 그런 것은 이제 목소리, 음성 인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우리가 도둑질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건데 그 가족과 지인에도 알리고 하는데 사실은 112에 신고해도 별다른 도움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신고는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AI가 우리에게 굉장히 편하고 삶을 편하게 하고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켜주고 이게 우리의 어떤 생활이랄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엄청나긴 한데 한편을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도움도 주지만 이런 보이스피싱이랄지 딥페이크랄지 딥보이스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세상에 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